안녕하세요, 억텐입니다. K5를 보내고 이제 스팅어를 타고 다닌 지도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강원도 속초 쪽도 한번 쏴보고, 제가 자주 다니던 서울 시내 그리고 경기도권 제가 익숙하게 다니던 도로 구석구석을 이제 타보고 다녔는데, 그러면서 이 스팅어라는 차를 좀 제대로 느껴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K5에 비해서 이 스팅어라는 차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감을 느끼는지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려보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스팅어로 이 출근을 하면서 연비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봉천동에서 잠실로 출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2020년 당시에 제가 K5 계약을 걸어 출고를 기다리던 시점에 스팅어 마이스터가 곧 출시될 예정이었어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왕 K5까지 생각한 거 스팅어까지 생각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도 저처럼 K5를 고려하시던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스팅어를 한 번씩은 고려해보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일단 근데 제 기준에서 스팅어를 선택하기 어려웠던 이유가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K5의 디자인에 확 꽂혀버렸다. 스팅어가 이뻤지만 그렇게 눈에 안 들어왔어요. 두 번째로는 제가 첫 차다 보니까 스팅어가 고성능 차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스팅어에 대한 선입견이나 부담감이 있었던 점이 작용을 했었고, 세 번째로 그때가 제가 프리랜서를 시작을 한 지가 얼마 안 되었던 시점이기 때문에 지출에 조금 더 보수적이었었어요. 종합적으로 가성비와 이제 디자인에 중점을 두고 결국 K5 1.6 터보를 선택을 했었고, 그 두 가지 장점에 대해서는 아주 만족을 했었습니다. 스팅어를 선택을 했어도 과연 디자인과 연비까지 만족을 할 수 있었을까? 만족은 하지 못한다. K5 연비랑 비교를 하자면 조금 적응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연비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기름통 용량을 한번 볼게요. K5 1.6 터보 기준으로 기름통 용량이 56리터이고 스팅어 2.5 터보 같은 경우는 60리터입니다. 만약에 K5 풀 주유를 해서 9만원 정도 나온다고 치면은 스팅어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7% 정도 용량을 더 넣어야 되니까 96,300원 정도 더 들 거다 라는 추측이 들고, 그러면 이제 스팅어가 기름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아무리 연비가 안 좋아도 K5랑 좀 비슷한 주행 거리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철저한 오산입니다. 제가 K5를 탔을 때는 풀 주유를 하면은 보통은 그래도 600 초중반은 갔단 말이에요. 아무리 못해도 600 초반은 갔어요. 그 전에 운전을 좀 잘 한 경우에는 600 후반대까지도 갔었는데, 스팅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름 연비 운전을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잘 쳐줘봐야 500 초중반까지 나오는 느낌, 중반도 아니고 500 초반대 느낌이에요. 일단 제 주행거리 스타일은 시내 주행이 7이고 고속 주행이 3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번 스팅어 같은 경우에는 6대4 비율로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달에 대략 1100km 정도를 뛰거든요. K5로 한 12만원어치 한 달에 기름값이 나왔다고 친다면은 스팅어는 16만원 정도의 기름값이 나온다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은 개인의 주행거리, 주행 스타일에 따라서 얼마든지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제 기준으로는 그랬었습니다. 결과적으로 K5와 비교했을 때는 주유 비용은 증가했지만 주행 가는 거리는 짧아지는 마법을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스팅어의 연비가 어느 정도 나오길래 이런 수치가 나오는 건지. 저는 시내 주행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K5를 타면서 자주 봤던 연비는 시내 주행 시 7에서 10이었다고 한다면, 이 스팅어 같은 경우는 5에서 8, 그 중에서 제일 가장 자주 보이는 숫자가 6이에요. 그나마 좀 뚫리는 공간에서 정말 힘써가지고 힘들게 연비 운전해가지고 7까지 올려놨다 쳐요. 귀신같이 조금만 정체되면은 이제 다시 6으로 떨어지는 마법이 보이고, 또 자동차 전용 도로나 조금 뚫리는 도로 몇 번 달리고 나면 또 7이나 8까지 찍다가 다시 정체 구간 오면 귀신같이 다시 6으로 내려옵니다. 그만큼 이 스팅어라는 차의 특징이 빠르고 안정감 있게 장거리 크루징을 하는 목적으로 쓰는 차이기 때문에 서울 시내에서는 이 출력을 다 활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얼마나 비효율적인 출력과 연비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도 고속주행 연비는 조금 더 괜찮아요. 탈만해요. K5 같은 경우에는 13에서 15 정도 나왔다고 친다면, 스팅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11에서 13 그 정도 연비가 나오더라고요. 고속도로에서 초기화 해가지고 이제 순간 연비를 찍어보면은 18 정도로 나왔었고, 스팅어 같은 경우에는 16 정도로. 하지만 이제 고속도로에서도 정체 구간을 만나면은 잘 만들어 놓은 연비가 급속도로 무너지는
그런 그림을 볼 수가 있었다. 이 차는 그 눈으로 보이는 수치상의 연비를 보고 스트레스를 받는 분이라면은 못하는 차예요. 고성능 차가 그렇지 뭐 하고 여유있게 생각하실 분들은 그냥 눈 감고 타실 수 있는 정도. 그 스팅어 연비를 참 보고 있으면 예쁘고 잘생겼는데 성깔 개 더러운 이성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 일단 그래서 연비는 만만하게 볼 차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한 달 주행을 1192.5km로 마무리를 했고 연비는 8.6 정도 나왔습니다. 기름값은 23만원. 그리고 나머지 기본 비용을 한번 제가 산정을 해봤는데 자동차세 1.6 터보 기준으로는 1년에 29만원 정도 나오고 스팅어 2.5 터보 같은 경우에는 65만원이 나옵니다. 무려 2배 이상의. 두 번째로 그리고 보험료 산정을 해봤거든요. 요거는 조금 반전인 게 제 기준으로 K5 1.6 터보가 98만원 정도 나왔는데 똑같은 조건으로 스팅어 2.5 터보를 했을 때는 85만원이 나왔습니다. 아무튼 보험료적인 부분에서는 스팅어가 또 싸요. 그 외에 뭐 부대 비용으로 스팅어가 유리한 게 있다면은 신차로 구매했을 때 K5 같은 경우는 1회 그 엔진오일 교환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스팅어는 기아의 프리미엄 모델답게 엔진오일 교체, 에어컨 필터 교체 총 4번의 무료 교체가 있어요. 이 정도면 제네시스랑 비교해도 섭섭지 않은 대우를 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K5에서 이제 스팅어로 넘어오면서 느꼈던 숫자들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숫자의 변화만큼 스팅어에 대한 만족도를 느꼈는가를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여기까지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5.9나) 나왔네. 이 정도면 잘 나왔다.